우리 경찰분들, 직원분들, 제가 엄청 고생 많습니다. 예, 하루도 쉴 날 없이 이 종로 일대 집회, 시위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종로 경찰서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신 거 알고 노력하시는 것도 아는데 예, 그럼에도 지금 현재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에 대한 종로서의 대처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단단하게 좀 항의하고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항의차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 기자회견문, 요 앞서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1월 11일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집회 방해 범죄입니다. 예,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연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왔고요. 이 자리에서는 집회 관리 질서 유지에 실패했다고 저희는 보는데 실패한 종로 경찰서에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곧 할 거고요. 기자회견문 필요하신 기자분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은요, 여기 청년당 권오민 대표가 갖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서류 봉투 갖고 계신 분한테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메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요,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은 제가 지금 기자회견 끝나는 대로 메일로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취재하고 가시지. 예, 기자분들도 많이 바쁘세요. 예, 민중의 소리 화이팅입니다. 예, 5분 정도 됐으니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회 지금 기자회견 제 사회를 하고 있는 저는 광화문 촛불연대 기획팀장이고요. 지금 12월부터 여러 차례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 광화문 탈환 촛불문화제를 주최하고 있는 광화문 촛불연대, 또 민주진보 유튜버연대,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 응징본부, 이 세 개 단체가 주최하고 있는데요. 공동 주최를 하면서 제가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박준호라고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합기에 앞서 우리 요구를 몇 개 구호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뒤에 세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집회방해 방치한 종로서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광화문 광장을 탈환하자. 경찰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오늘 여기 항의 방문하게 된 취지, 배경과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 정도 경찰이 어떻게 집회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분 정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기자회견문은 곧 항의 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1월 11일 날 광화문에서 윤석열 사퇴, 정치 검찰 척결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의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경찰에도 집회와 행진 신고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촛불 문화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일날 유독 심했는데요. 우리공화당, 자유연대라는 두 개 단체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그 주최자들의 예, 앞으로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길이니까요. 예.
그 주최자들의 집회 방해와 그 선동으로 인해서 그 구구보수단체 회원들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폭언, 폭력, 침 뱉고 뭐 물통 던지고 깃대를 휘두르고 이런 거는 뭐 예사로 합니다. 거의 전혀 경찰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지금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모독하는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을 메우는 사람들은 집회 신고에 준해서 집회 신고한 대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무시하고 광화문 광장을 제 집 안방처럼 여기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1월 11일 날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광화문 촛불 문화제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거의 참가자들은 정말 1시간 반 동안 극한 인내를 하면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법으로 집시법이란 것이 있고 그 집시법에는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경찰이 집회 충돌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경찰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둘러싸고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이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뭐하러 광화문 광장에 추운 겨울날 나오겠습니까? 그죠?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상 법적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응당 그 우리의 권리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이 집회 관리 방식이 어느덧 태극기 모독부대 극우 단체들에게 말려들었다고 그럴까요? 기세에 눌려가지고요 너무 소극화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최소한 경찰의 공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도 벌벌 떨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집회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그 자유연대 우리공화당이 우리 촛불문화제를 앞뒤로 둘러싸고 그리고 그 회원들이 우리 광장을 우리 집회하는 장소를 둘러싸고 스피커를 아주 큰 음량으로 쏴대고 욕을 하고 폭언을 일삼고 대놓고 우리 집회를 촛불문화제를 진압하자고 떠들어대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인 행태가 이해 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펜스, 이중 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경찰들이 둘러싸여 있고 집회 주최자인 저도 화장실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찰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저 여기 참가자입니다. 경찰이요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요. 이 사람이 여기 맞나? 보면 압니까 그건? 그죠? 그래가지고 살짝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어렵게 집회를 참가한다는 게 과연 이게 집회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찰의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왜 우리만 둘러쌉니까? 집회를 방해하는 그들을 제압하든가 그들을 둘러싸서 가둬놔야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계속 이게 고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 경찰이 그 집회 명백하게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현행범에 대해서 별 제재를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고 뭐 소음 음량 그 한계치도 있죠. 그런 것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둡니다. 아무런 현장에서의 조치도 사후 조치도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그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수 극우 단체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 무서운 줄 모르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벌써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경찰들이 일단은 뭐 우리의 그 핵심적인 요구는 집회 방해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집회 방해는 범죄라는 것, 그것을 경찰들이 명확하게 법 집행자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고요. 단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광화문 광장을 그냥 이렇게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의 난동장으로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평화로운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방식으로는 계속 그들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광장을 종횡무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길 요구합니다. 그 방안은 경찰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에 대해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은 원래 발언을 해주실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늦으신 것 같아서 여기 네, 안녕하세요. 길잡이 TV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발언을 할 줄 모르고 여기에 서 있었는데 마이크를 주시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0여 년을 집회 현장, 선거 현장에 머릿수 하나 채우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튜브 한 지는 지금 만 4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봤던 경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이 1945년 해방된 이후 친일 경찰이 그대로 등용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72년간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됐어요. 72년 동안 저 적폐들 독재 정권, 적폐 정권, 친일 정권의 하에서 같이 기생해서 지금까지 오는 경찰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백남기 농민 뭐 모든 우리의 집회를 물대포와 체류가스와 몽댕이로 몽댕이 찜질하던 그런 경찰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하나 지금 바뀌어서 2년 3년 가까이 돼 가지만 이 사람들의 피는 그대로 과거 적폐 정권의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청와대 앞 100m 앞, 그 다음에 광화문, 저 시청 앞 대한문 서울역, 그 다음에 동아 면세점 모든 지역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 그 허울 아래 이 광화문 바닥 서울 시내 정말 이 사거리를 저 태극기 모독단들이 휩쓸고 다녀요. 오늘도 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친일 앞잡이 배국노 이의원이가 와가지고 하는 그 집회 신고했죠. 그렇지만 그 펜스 하나 쳐놓고 경찰들이 전부 우리 쪽으로 향해서 얘기하는 사람 이격시키고 좀 거기에 발언이 좀 심한 사람들 못하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의원이는 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가서 배출하러 갔다. 그리고 배우도 잘해주고 호의호식 하면서 돈 벌어 왔다. 이런 식으로 일본 놈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되뇌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저지하지 않고 왜 우리들을 저지합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이 종로서, 남대문서, 강남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적폐 경찰 그런 흉내를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현실, 정말 경찰서장 이하 경비과장 이런 분들 정신 차려서 수사권 이제 돌아갔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태까지 잘못 당신들이 번복을 한다면 저희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다 용서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민주 지팡이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들. 예, 이상입니다. 길잡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 집회 시위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보신 분들은 지금 다 알아요. 지금 경찰이 너무 무기력하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경찰은? 태극기 모독부대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민주주의를 지금 망치고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 사태를 수수방관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 극우단체들 정말로 아나무인, 법 질서 이런 거 깡그리 무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다니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정도예요.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광장에 나왔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서울 대한민국의 사실 수도 가장 중심지 한복판인데 여기에 이런 불법 난동상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뭐 이렇게 되는 관계로요.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기자회견문은 우리 그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극우 세력의 집회방해 행위 방치한 종로경찰서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우 세력들의 집회 방해 행위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경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촛불문화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의 극우 보수단체들이 동시간대에 집회를 개최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광화문 중앙광장 방향으로 대형 스피커를 쏴대는 것은 물론 촛불문화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백여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욕설과 조롱, 심지어는 물병을 던지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위협, 협박하였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야기하지만 욕설과 폭력, 광란을 보여주는 이들의 행동은 자유민주를 침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다. 이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극우 단체들은 애초에 촛불문화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했으며 자신들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곳이 아닌 촛불문화제 장소 방향으로 대형 스피커를 트는 것도 모자라 확성장치가 달린 차량까지 몰고 와 촛불문화제를 향해 방송을 해대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집회 방해 범죄 행위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또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경찰이 빈틈없이 둘러싸 촛불문화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접근, 참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오히려 극우단체 회원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욕설과 위협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바로 경찰이다. 그리고 펜스까지 몰려와 욕설과 협박, 물병까지 던지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그저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행동을 보여 극우단체 회원들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였다. 극우단체들의 노골적인 집회 방해 행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실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당일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에 왔던 다수의 시민들이 극우단체들의 행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촛불문화제 참가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방기한 종로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문화제의 안정적 개최와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둘, 불필요한 대형 스피커 이용, 집회 방해 목적의 음향 장비 사용, 과도한 음량 키우기, 극우 단체들의 폭언과 폭행, 위협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지하고 경찰 지시 불이행 시 공권력을 행사해 불법 행위의 중단을 강제 집행하라. 셋, 안전보장 명목으로 펜스를 설치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집회 방해를 위해 욕설과 위협 등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을 고립하고 폭력행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넷, 광화문 광장이 극우 단체들에 의해 불법 난동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극우 단체들의 난동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경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법 집행을 희망하며 향후 경찰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개혁 완성 총선 승리 광화문 촛불시민연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런 항의의 뜻과 그에 대한 종로서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 종로서장을 만나서 전달하고자 했으나, 일단 뭐 사전에 면담 신청을 하고 뭐 또 절차가 있고 뭐 그렇대요. 예, 많이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경비 과장님이라도 이 집회 관리를 더 담당하시는 분이 경비과이기 때문에 경비 과장님을 좀 만나 뵙고 얘기를 드리고 우리 항의서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제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예, 아무튼 만나서 구두로만 전달할 것인가, 문서도 할 것인가, 둘 중 양자택일을 하랍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 말로 구두로 설명하면서 문서로 부충적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예, 그런데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군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종로서에 우선은 항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만약에 차후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은 우리는 명백하게 얘기하건대 그냥 항의로만 그치진 않을 것입니다. 예, 집회 방해를 그대로 방치한 직무유기와 역시나 경찰 역시 우리의 집회를 방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집회 방해죄 이런 것으로 검찰에 이 종로서를 고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항의 내용, 그리고 어떤 방향, 개선 대책과 그 방향, 그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일단은 전달할 것이고요. 민원실에 일단 접수를 해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전달을 하고요. 차후에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보수 극우단체들을 고소를 했는데요. 그날 1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도요. 이 극우단체들의 집회 방해,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계속 제보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화문 촛불로 제보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워낙이 이번 주말 2월 1일 날 광화문에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 광화문 탈환 촛불문화제 2020년 두 번째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기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들 아시는 대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굉장히 크셔서, 그리고 정부도 총력전으로 지금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일단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2월 15일로 연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연기하는 것과 함께 지금 극우 보수단체들 매 주말마다 광장에 나와서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제발 요 당분간만이라도 이 극우단체들 역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니까 좀 자제하고 집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제가 권고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몇 번 외치고요. 그 항의 서한을 접수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방해 방치한 종로경찰서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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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오십시오. 예, 제가 구호를 하나만 외쳤으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짧게 그래도 발언하려고 여기까지 먼 길 달려오신 우리 유튜버시죠, 신비
신비 TV의 신비님을 말씀을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늦게 오셨으니까. 예. 예, 2020년 오늘 우리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무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층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집단들이 무한 보장된 가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그 가치가 온전하게 보장됩니다. 관료조직 또한 시민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숙제를 이행하고자 모인 시민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와 시대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공당과 한국당, 전위조직인 극우 집단들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지하철역에서 세월호 광장에서 모인 시민 참가자들을 소위 박상호 집회 참가자들 속으로 유도해 온갖 막말과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찰이 폭력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안이한 대처로 집회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극우단체의 폭력을 마치 민주주의에 허용한, 우리의 헌법이 허용한,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상시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극우 집단들은 항상 그랬다는 것처럼 안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의견이 다른 집단에 철저하게 관리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극우 집단은 항상 상시적인 폭력을 한다는 관행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한 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집회방해 민주주의적 우리공화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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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방해 폭력집단 자유연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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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성지 광화문 광장을 탈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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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관리 실패한 종로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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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할까요? 예. 예. 이걸로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일단 이 자리는 일단 마치고요. 여기에서 아까 항의서안 들고 계신 분하고 여기 선생님하고 한 3분 정도 이쪽 민원실로 이동하셔 가지고요.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